경기가 어떻게 하면 경기가 후퇴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출이 줄어. 여러분들의 지출이 줄어.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가요?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야. 심지어 구멍가게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매출이 줄면 뭐가 줄어들어요? 고용이 줄어들어요. 고용이 줄면 내 소득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줄면 지출이 줄어요. 지출이 줄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태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상태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돈이 넘치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넘치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히려 투자가 늘까요? 줄까요? 투자가 늘죠.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장사를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공실 많죠.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장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게 시중에 돈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러 가면 백화점 가끔 가세요? 안 가본 지 오래됐어? 쿠팡에서 다 해결해? 이 왼수 같은 놈의 쿠팡. 어때요? 이걸 꺼야지. 그래야 코 푸는 소리가 안 들리지. 경제를 학자들의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경제라고요. 가장 작은 규모의 경제가 가정경제, 가정. 가정은 좀 독특해요. 얘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가정은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버는 놈하고 쓰는 사람이 달라요. 그게 가정이에요. 확대를 하면 회사는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정만 좀 독특해. 아무튼 자,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일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 밀접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보자고. 나쁘다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경제가 후퇴를 해야 되고, 후퇴한다는 건 내 돈 쓸 여력이 없고 투자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정부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정부의 소득이 줄면, 수입이 줄면 정부는 뭘 해요? 재정 지출을 줄여요. 재정 지출이 줄면 복지도 줄어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많이 힘들어지죠. 그게 후퇴하는 경제예요. 그게 꽤 오래 전에 아래 공포라고 하는 신문 기사들이 한동안 나온 적이 있어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후퇴에 대한 얘기. 그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누구시더라? 저희 팀 맞나요? 은희함적하죠. 인플레이션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경제 구조는. 이해가 되세요? 인플레이션을 좋다 나쁘다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되면 망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안 좋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드니까. 개인의 삶이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내 삶은 인플레이션만큼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보다 내 소득이 늘어나면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그래서 상품 중에서 가장 거지 같은 금융 상품이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사기야. 제가 재무계산기 20년 두드렸다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률과 수익,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펀드 상품들을 많이 권해주고 하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 다 사기야. 2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이 같아요? 다르다니까. 20년 전에 금 한 돈이 얼마였냐고. 금 한 돈 얼마였어요? 2만 20년 전에는 한 5만 원이었어요. 그 5만 원이 한동안 안 변했어.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전속 설계사로 있다가 GA로 해서 프리랜서 설계사로 직책이 바뀔 때 이쪽으로 왔더니 금 코인을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해오면 한 돈짜리 금 코인을 그 회사 로고 찍어가지고 그게 집에 굴러다녔어요. 한 돈짜리 금 코인이 집에 굴러다녔다고. 한 달에 몇 개씩 막 받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선주가 가지고 있더라고. 하나 줬나 봐 내가. 그걸 지금도 이사 다닐 때마다 지가 갖고 다녔는데, 갖고 왔어. 엊그저께 갖다 줄까요? 뭐 알아서 해라 했더니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갖고 왔어. 갖고 왔냐고. 금값이 5만 원 선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 움직일 때는 내가 내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어때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지를 않아.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출 여력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소득을 늘리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9988 이렇게 얘기하면 고용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예요. 영세업체. 그것도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알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은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1시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치명적인 비용 증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한 측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임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 쎄 빠지게 일했더니 한 끼 식사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빅맥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맥지수 아세요? 빅맥지수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한 마디씩 단어 들으면서. 빅맥지수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중에서 빅맥 있어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된 거. 안 먹어봤어? 맥도날드 패티 작은 거, 요만한 거 말고, 작은 거 말고 요만한 거 있어요. 큰 거. 이거 빅맥이라고 불러. 더블로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정도는 먹어줘야 한 끼 식사를 한 거지. 요렇게 된 거는 뭐예요? 간식이요. 요 정도는 돼야 한 끼 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빅맥의 가격이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다르겠죠? 같아요? 다른데 문제는 그 나라의 1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과연 1시간 노동을 해서 빅맥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막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1시간 쎄 빠지게 했는데 맥도날드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을 받으면.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추성훈 나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밥가 화장가? 그 해외 나가가지고 그 나라의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이렇게 벌어갖고 하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끼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제가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니, 오전 내내 일했는데, 한 끼 식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잉여가 생겨야 뭔가 미래를 준비할 텐데, 그런 게 없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나쁜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증가를 할 때 이 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 화폐를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찍어내는데, 물론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국가가 발행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막 그냥 말 그대로 인수해갖고 막 뿌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 단위의 화폐 그 단위가 조 단위예요. 한 장이. 그런데 그 화폐 한 장을 가지고 가도 화장지 하나를 못 사.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중에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정책을 잘못한 거죠. 우리나라는 돈을 지금 찍어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행도 돈을 찍어내겠죠. 찍어내는데 한국은행 마음대로 찍어내요? 아니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금융통화위에서는 보니까 본원통화라고 하는, 실제로 시중에 돈의 흐름, 화폐가 유통이 되는데 이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더라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ATM기에서 5만 원짜리를 뽑으면 5만 원권이 없어. 본 적 없어요? 몇 년 전에 있었어. 인출하러 가면 5만 원권이 없다니까? 그 5만 원권 어디로 갔을까? 응? 전부 다 금고로 들어갔어요. 개인 금고로. 그래서 시중에 씨가 말랐었다고. 그럴 때 발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행해야 되겠지. 근데 그걸 무작정 발행해요? 아니지. 만 원짜리 폐기시킬 것만큼 5만 원짜리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화폐의 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찍어내면 그거는 보증이, 담보가 없는 화폐는 신용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을 한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정부를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못 믿죠? 그냥 막 찍어내버리니까.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잖아, 돈을.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냐? 정부가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냐? 조만간 인천에 다리가 또 하나 뚫린다며요. 영종도에. 몰라요? 그래요. 난 거기 안 사니까 관심도 없고. 다리는 하나 놓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 돈을 정부가 찍어내서 만들어버리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랬냐? 흥선대원군이 당백전 찍어낼 때 그랬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조선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시스템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가 망한 것도 돈 관리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 비용,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발행을 하면 정부는 신용이 없으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데 그냥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정부가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국채.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요. 채권 발행하면 그 채권에는 뭐가 있냐? 이자가 붙어 있어요. 이자. 그래서 5% 이자 드릴게요 하고 발행을 해. 5% 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럼 시중 은행에다가 그냥 예금할래요? 채권 살래요? 채권 사는 거야. 그래서 조달했어. 조달해서 사업을 해요. 하면 어떻게 되냐? 1년에 5%씩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돼. 그러면 정부는 뭐만 하면 되냐? 이자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버린다니까?
그냥 돈을 찍으면 망한다고.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아니 지난번에 돈 필요하다서 5% 이자 주고 너 빌려줬잖아. 그랬더니 돈이 더 필요하대. 이런 씨. 그 돈 다 어디 가고 또 돈을 빌리라고 와. 근데 같은 조건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 그러니까 이번엔 10% 준다 그러는 거야. 10%. 응? 10%를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빌려줘 안 빌려줘? 또 빌려줘. 빌려주는데 지난번에 5%로 빌려줬던 돈이 있잖아요. 어때요? 그 채권을 들고 있을래요? 10%짜리로 바꿀래요? 10%로 바꾸고 싶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채권을 시중에다 내다 팔아. 시중에다 내다 파는데 같은 가격에 팔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지.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들고 있었다. 그럼 1,000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 950만 원에 팔아. 팔고 요 놈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10%로 늘죠. 자, 어려운 얘기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갔죠. 지금 5%에서 10%로 금리가 올랐죠. 오를 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 1,000만 원짜리 950만 원 됐잖아.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이 겁나게 올라가는 중에 지금. 시중에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에서 시중 금리를 발표하죠. 금리 발표를 해요. 금리 발표를 해서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채권의 이자율은 금리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겁나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어, 시방. 응? 도움이 안 돼? 저 두 분 저희 팀 맞죠?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보자고요. 이제 뭔 얘기하냐면 더 복잡한 얘기를 할 거야. 환율 얘기를 할 거예요. 환율. 환율은 뭐예요?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죠? 레이시오니까 율, 환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얼마예요? 그죠? 하도 많이 올라서. 자,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언제 환율이 많이 비쌌어요? IMF 때 비쌌죠. 또 언제 비쌌어요? 금융위기 때. 기억나세요? IMF는 충격이 셌는데 금융위기 별로 몰라? 제가 기억나는 게 금융위기 때 휘발유 가격이 2,200원까지 갔었어요. 휘발유 1리터당 2,200원. 그때 도로에 차가 없었어. 내 친구놈이 한다 소리가, 아, 요만큼만 차가 없었으면 좋겠다. 야, 이 새끼야, 내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나라 방해, 이 새끼야. 자, 도로가 막히면 차가 많다는 얘기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좀 짜증내지 마. 차 막힌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자, 나는 원래 그래요. 엄청 짜증내. 죽여버려 막.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확 죽여. 자, 환율이라고 하는 건 경제 규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제 규모. 자, 지금 우리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서? 미국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계속될까요? 멈출까요?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누가 이익이 돼요? 미국. 어? 미국? 수출기업. 수출하는 사람은 괜찮죠. 이명박 대통령 때 몇 가지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겁나게 쉽게 따게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운전면허를 정말 쉽게 따게 만들어줬어. 왜 그랬을까? 차 사라고. 차 사라고. 응?
그때 미국에 나온 재밌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랜저가 에쿠스지 그때 당시. 에쿠스가 쭉 가면 신호등이 딱 섰어. 옆에 차가 딱 한 대 와 서요. 기억이 맞나? 그랜저가 하나 딱 섰어. 에쿠스가 서 있는데 옆에 그랜저가 딱 섰어요. 근데 에쿠스 조수석에 탄 사람이 바람 피고 있었어. 옆에 온 차에 자기 남편이 운전하는 차야. 숨어 이렇게. 하여튼 그런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에쿠스를 타면 그랜저를 드립니다. 왜? 환율이 겁나게 올랐어요.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가격이 어때요? 받아오는 돈의 가치가 확,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에 팔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때 5만 달러인가 그랬는데 5만 달러에 팔았다고 치자고. 5만 달러에 팔면 1,000원일 때는 얼마 들어오면 돼요? 5천만 원 들어오면 돼요. 근데 1,500원이면 7,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5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7,500만 원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줘도 된다고. 1 플러스 1이 그때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의 그 광고 보고. 그만큼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땡큐.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은 다 수입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수입한 거라니까. 심지어 먹고 있는 쌀까지도. 자급자족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하는 쌀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사서 먹는, 그러니까 내 소득은 안 늘어난 상태에서 지출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물건의 값어치가 오르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려요, 내려요?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려요. 생각해봐요.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에서 돈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려요, 돈을 갚아요? 빌리죠. 돈을 빌리면 시중에 돈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아까 돈 많다며. 시중에 돈 많은데 또 돈을 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경제가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죠. 시중에 돈이 넘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시중에 돈이 넘친다. 경제가 활성화돼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약간 그러니까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과열되지 않게. 자, 그런데 돈줄을 쬐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영업 활동을 잘해도 기껏 금융 비용 벌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 기업들. 이자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사람들. 힘들죠. 그게 한계 기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은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망해요. 그게 이제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어요. 정리할 기업들, 속칭 좀비 기업들 정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죠? 금리와 채권 얘기, 그리고 환율 얘기가 나오면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인플레이션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환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자, 그거를 이제 뉴스하고 연결해보자. 뉴스하고 코인 시세하고 뉴스 코인 시세하고 연결해보자. 이제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하겠대요.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중에 돈이 풀려요? 옥죄는 거예요? 돈이 풀려요, 시중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가계 소득으로도 들어가지만 자산 시장으로도 와요.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쪽으로도 돈이 들어와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금리를 내리면 올라요.
오른다니까. 시중에 돈이 넘치니까, 시중에 돈이 공급이 되니까. 개인들도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그러니까 시기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뭐 했어요? 돈을 막 풀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유 없이 돈 받았잖아. 왜 받았어요? 살아있다는 이유로. 안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안 받아봤어? 받아봤어요. 요번에도 받았잖아. 어? 뭐예요? 살아있다는 이유로 준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돈을 풀어서 뭐 하려고?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이 돈이 긍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요? 사용처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빚 갚아버리면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빚 갚아버리고 말아. 그러면 돈이 내가 줬다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끝.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쓰게 만들어. 쓰면 어떻게 돼요? 돈이 돌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도매업에서 공장으로 이렇게 돌잖아, 돈이. 그게 경제를 살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미국 트럼프가 금리를 낮춘대요. 어떻게 될까요? 자산시장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자산시장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몰라요. 오르잖아. 오를 건데 지금 코인 시세는 왜 이지랄하냐고. 이제 우리 하는 거하고 맞물려서 코인 시세는 왜 저지랄하냐고. 이해가 돼요? 돼, 안 돼?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조정장이다. 지금 롱 포지션 잡고 있는 분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고 얘기했던 게 그 대목이에요. 세력들이 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일봉상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반복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서 모을 때다. 사서 모을 때 정말 절호의 찬스. 어째 보면 마지막 찬스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지금 꾸준히 매수하셔가지고 많이 올라갈 때 또 그때 사. 그때 지금 안 사고 지금 사야 되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더 내려갈까봐 쫄아서 못 사고, 내려가면 사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어쨌든 오늘 예정된 거는 가능하면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팀 미팅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소그룹 미팅을 하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고개 돌려봐봐요. 뒤로 봐봐요. 뒤에 누구 왔나? 이 연병을 것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중간 리더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얼굴 보니까 기분 좋으라고 모인 게 아니잖아. 부자 되려고. EX 하는 이유는 EX를 통해서 내가 전문 트레이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자 되는 수단이라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 보겠다고 모인 자리라고. 어쨌든 오전에는 그래서 팀 미팅을 진행하고 오후에 그렇게 할 건데, 오후에 만약 그룹 미팅이 진행할 리더가 없다고 하면 그냥 차트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